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당신을 웃게 할 건강정보. 뭐라고요? 스마일! 자, 오늘도 웃음 빵빵 터지는 건강정보들로 여러분 알차게 꾸며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움 주실 전문가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미소가 아름다운 우리 스마일 가족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아까 대기실에서 뵈니까 우리 비주님. 네. 주스 뚜껑을, 병뚜껑을 잘 못 따시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네네. 이 손의 힘, 악력 이런 게 약해지더라고요. 주스병만 못 여는 게 아니라 소스병 같은 것도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손이 아플 정도로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나이가 들면은. 그렇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요. 특히 30대 때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약 10년간 근육이 3에서 5% 감소하고요. 40대 때부터는 매년 1%씩 감소해서 70대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근육 감소가 심해지면 에너지 비축 능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기초대사량이 줄어 체중이 또 늘고 각종 질환에 노출이 되죠. 게다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뼈를 자극해서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네. 이런 기능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골 감소증, 우리가 흔히 또 무서운 골 다공증이 이제 생기게 돼요. 골다공증 무섭죠. 그렇죠. 그리고 근육이 줄어버리면 당 조절이 좀 더 안 되게 돼서 당뇨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근육 감소 그냥 둘 수 없는데요. 사실 지금도 이제 근육이 좀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 원장님? 네,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네. 운동과 더불어서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단백질을 섭취해줘야 한다입니다. 네. 네. 우리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 노인 2명 중에 1명 이상은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단백질이 면역을 담당하는 항체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단백질 먹어줘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치매, 골절, 탈모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단백질 섭취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맛있고 좋은 단백질을 식품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그냥 나왔을 리가 없겠죠. 두 가지 음식을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 네네네. 그냥 알려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 첫 번째 식품은 바다의 소고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장어, 장어, 문어. 되게 흔한 거예요. 흔한 거예요? 멸치,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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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 맞아요. 바로 등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 고등어입니다. 네. 우리 고등어에는 단백질이 100g당 20g이나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단백질원이 돼줍니다. 자, 이쯤 되면 또 고등어 맛보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점심은 점심은 고등어. 고등어. 점심 고등어. 자, 그래서 고등어를 푸짐하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통영의 한 음식점. 오늘의 주인공 펄떡펄떡 힘찬 고등어 등장이. 저희 고등어는 통영 앞바다에서 금방 잡아 올린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이렇게 눈빛이 선명하고 색깔이 푸른 게 제일 맛있습니다. 고등어는 성질이 급하고 부패가 빨라서 금방 비린내가 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고등어를 회로 즐긴다고요? 싱싱해야 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갓 잡아서 떠야 살이 부석부석 안 하고 쫄깃쫄깃하고 좋습니다. 네, 고등어에 나왔습니다. 여간에서 맛보기 어려운 고등어회, 그 맛이 어떤가요? 말씀해 주세요. 비릴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안 비리고 맛있어요. 사장님, 고등어 구이 하나만 주세요. 너도 나도 외치는 고등어 구이에는 이 집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반나절 염장한 고등어를 직접 제작한 화덕에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직접 구워서 내놓는 것이 이 집 구이 맛의 비밀. 저희 고등어는 하덕에서 600도씩 굽습니다. 안에 회전판이 있어서 계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타지 않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꺼낸 고등어. 껍질은 바삭하고 속살은 척척하고 부드러운 고등어 화덕구이 완성이요. 게다가 고등어 화덕구이, 고등어회, 여기에 얼큰한 매운탕까지 더해지면 푸짐한 고등어회 한상 차림이 대령입니다. 여기는 구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입 떼어 먹어도 맛있고 밥 한 숟갈 크게 함께 먹어도 맛있는 이 고등어 구이. 고등어 구이는 항상 맛있죠.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은. 이렇게 한 상차림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만족하고 너무 배불리 먹고 가는 것 같아요. 단백질 풍부한 고등어로 맛도 근육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우, 이 고등어회. 오늘 또 고등어 난리 나겠네요. 고등어 무조리했어. 맞아. 어쨌든 여러분, 고등어 좋다고 하니까 좀 챙겨 드시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뭔가요? 이번 힌트는 그냥 음성 힌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들 너무 좋아하는 바로 그 소고기예요. 우리 소고기.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데요. 소고기는 비위를 건강하게 하고 골격을 튼튼하게 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단백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 또 위염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는 아연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위를 튼튼하게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예. 아유, 소고기 이야기하니까 뭐 이것도 참을 수 없는데요. 저희가 또 일단 고기부터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질 좋은 소고기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간 진주의 한 매장. 새벽에 도축한 소고기 손질에 30년 경력 사장님이 바쁘시네요, 바빠. 전부 다 한우입니다. 고령이나 부경에서 직접 경매를 봐서 들어옵니다. 이 뿔뿔 중에서도 넘버 7, 넘버 8, 넘버 9로 나눠지고 그중에 넘버 9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고기의 최상위 등급인 1등급 2플러스, 그 안에서 마블링의 정도에 따라 재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질 좋은 고기만을 제공하는 것이 사장님의 신념. 아니 그런데 사장님, 고기 들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발굴하는 작업장이나 식당이랑 같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신선한 고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장과 식당을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유통 과정을 줄여 최고급 한우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데요. 이거는 생갈비고 이거는 안창살입니다. 맛있겠다. 부드럽겠다. 고기가 나왔으면 바로 구워주는 게 인지상정. 불판에 올라가니 더욱 아름답다고밖에 표현되지 않는 소고기의 영롱한 자태. 세상 모든 육즙을 혼자 머금고 있는 듯한 요 도톰한 한우. 바로 입으로 직행. 아우, 그 맛이 어떠세요? 말 좀 해줘요. 아유, 맛있다. 살살 녹는다, 막 고기가 입에 들어간 게. 육즙이 막 팡팡 터지는 게 고스란히 정말 부드럽습니다. 한우집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고기를 손님들에게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파이팅! 질 좋은 단백질원 한우. 부드럽고 고소하게 맛있게 즐겨보세요. 야, 소고기는 비싸서 사실 잘 많이 못 먹는데 저렇게 직접 유통 과정에 줄어서 가성비가 좋게 나오니까 좀 탐이 나네요. 우리 재은님 어떠세요? 가깝기만 하면 정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런데 또 고기가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우리가 고기가 안 좋다라는 인식과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인식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반대로 말을 해서 단백질과 지방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포만감이 저하가 돼요. 그 포만감이 저하가 되면 어떻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속 먹는 걸 뭘 먹어요? 손에 쉽게 잡히는 거. 과자, 빵, 스낵 탄수화물 이제 엄청 먹게 맞아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먹는 게 중요한데 균형 있게. 지방이 너무 많지 않게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탄수화물 한 10에서 15% 정도 먹을 수 있게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소고기를 먹을 때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 합성이 잘 돼요. 그러니까 식물성과 동물성 2대1 비율로 섭취해 주시면 단백질을 아주 영양 있게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정보다. 오늘 뭐 소고기에 고등어까지 이게 단백질 잘 챙겨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는데요. 자, 중요한 건 얼마나 먹어야 되냐.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네, 정승 선생님,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네, 성인의 경우는 체중 1kg당 하루 섭취 단백질 양은 약 0.9g 정도인데요. 예. 그런데 중노년층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량을 성인 기준보다 30% 정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체중 1kg당 1.2g 정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몇 끼마다 필요량을 적당히 섭취하시는 게 좋겠죠. 예. 적당히구나. 예,
뭐든지. 무조건 과유불급이에요. 예. 자, 지금까지 바다와 육지의 으뜸 단백질 식품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 아내인 빅토리아 베컴 그리고 헐리우드 스타죠. 제니퍼 애너스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 배우의 장만호까지 젊음을 위해서 투자로 이걸 챙겨 먹는다고 하는데 정말 핫한 단백질 식품이라고 합니다. 야, 과연 이게 어떤 건가요? 기대되는데. 예로부터 미인들의 이 아름다운 비결로 알려진 식품. 바로바로 양태반입니다. 양태반이 뭐요? 여자들은 알 수도 있어요. 먹는 거예요, 나는 그게? 나는 들어가요. 빅토리아 베컴이라 그래서 장어 젤리인 줄 알았어. 영국의 장어 젤리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장어 젤리인가? 그랬더니 장만옥 씨도 드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아, 장만호 씨는 아시아. 아, 그렇구나. 아, 아세요? 양재반. 아, 양태반이 뭐예요? 그래서 양태반. 먹는 거예요, 그게? 네, 양태반은요 말 그대로 양의 태반입니다. 양의 태반. 네. 양의 태반. 네, 양의 태반. 네. 오래전부터 이 태반은 조직 자체의 혈관과 혈액이 풍부해서 병을 겪은 후 피가 모자랄 때 혈액을 보충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만큼 태반은 몸에 가장 좋은 물질들이 가득 들어있는 창고인 셈인데요. 그런데 이 양의 태반이요. 사람의 태반과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분자 구조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자 구조가 가장 유사한 양태반을 섭취를 하게 되면 몸의 활력을 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최고네요, 그게. 진짜. 그리고 양태반의 85%는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우유의 17.9배, 거의 18배, 우유의 6배 정도까지 이런 고함량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대 이후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체력은 약해지고 몸은 불어가고. 그래, 그다음에 살이 처지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손톱, 발톱 같은데 막 깨지고, 막 푸석해지고, 머리는 막 이제 건조해져가지고, 막 이게 뭘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잘못하면은 탈모까지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안까지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최악이네. 이럴 때 단백질 섭취를 잘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백질. 양태반 속에는 항산화 물질인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아르기닌은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이게 근육의 생성을 돕고 피로를 회복시키고 갱년기 증상까지도 완화시켜줍니다. 우리 양태반 속 아르기닌은요 마늘의 2.7배, 전복보다도 2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태반을 어떻게 섭취하는 거죠? 구워 먹지는 않죠. 진짜 어떻게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무시가 창피해 당합니다. 정말. 같이 신지은님 좀 아세요? 전 알죠. 요즘에는 그렇게 번거롭게 안 먹고 좀 참 먹기 쉽게 간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정말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입이 심심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약간 간식처럼 딱 개봉하는 순간 약간 그 약간 새콤달콤한 향 있죠. 이게 뭐 태반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근데 이게 달콤한 베리 맛의 그 향이 나요. 굉장히 맛있고 그냥 젤리 간식 먹는 느낌? 네. 야, 지금 저희 앞에 재은님이 드시는 이 양태반 젤리가 나와 있는데, 야, 진짜 잘 나왔네요, 진짜 이렇게. 네, 정말 저만 먹기가 너무 좀 아쉬워서 예. 한번 드셔보시라고 제가 좀 전파하려고 갖고 나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느낌은 젤리고 맛은 여러 가지 베리를 이게 막 섞어 과자예요. 놓은 것 같은 맛. 이게 과자야, 과자. 애들 먹어도 과자예요. 재은이 또 많이 드신다고. 조카는 또 엄청 드세요. 근데 이 안에 양태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안에 우리 여성분들이 엄청 막 찾아서 먹는 거 있잖아요. 콜라겐. 그렇지. 콜라겐 들어있고 이제 이 콜라겐은요 피부, 뼈, 관절 등을 구성을 하고 있는 성분이에요. 그렇죠. 또 피부의 진피층의 9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 25세 전후로 콜라겐 합성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다가요.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늘고 얼굴 피부가 흘러내리게 되는데요. 급격한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콜라겐 섭취를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에너지가 있어야 막 좀 집안일도 하게 그렇죠, 되고 애도 그렇죠. 보고 이러는데 안 그러면 막 짜증나고 막 맞아. 남편 늦게 들어오면 막 자꾸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뭔가 이렇게 평온해지는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젤리스틱 형태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포에서 2포 정도가 적당하고요. 네. 너무 많은 양을 드실 경우에는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맞아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적당량
꼭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겨울이면 더욱더 활개를 치는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것을 좀 신경 써야 될까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에 머무르는 인원도 많아지고 시간도 증가하잖아요. 네. 그리고 밀집되고 밀폐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의 확산세가 커질 수 있어서 감염병 예방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네. 최근 집단 감염 발생 사례를 보면요.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비말 전파 외에도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접촉해서 사용하는 손잡이죠. 예. 손잡이. 사실은 최근 뭐 집단 사례를 보면 농수산물 시장도 있고요. 또 마스크를 벗고 샤워실 이용하죠. 또 화장실 가면 수도꼭지 만지죠. 또 문 손잡이 만지죠. 이렇게 해서 확산세가 좀 커졌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1년 9월 서대문구의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또 2021년 7월 쇼핑몰 집단 감염의 원인도 화장실 손잡이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80%는 손에 의한 접촉으로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 손잡이에 바이러스가 살아남아 있는 건가요? 대부분의 손잡이는 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감염된 손으로 만지면 표면에 그대로 이 바이러스가 환경에 따라서 수일해서 수주 동안 서식한다고 합니다. 수주? 이 손잡이의 금속 표면을 미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기공 속에서 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서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최대한 손잡이를 잡지 않는 방향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또 다행히 이 손잡이에 보면 이렇게 항균 필름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손잡이를 커버로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각종 손잡이와 화장실 수도꼭지, 엘리베이터 버튼 등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리 소독을 해도 감염된 사람이 손잡이를 잡고 나면 또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아줄 수 있는 항균 제품 사용이 건강과 안전에 도움을 주고 있죠. 예,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항균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손잡이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점검이 한창인데요. 한참을 이리저리 손잡이만 살펴보는 이분.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요? 도락 설치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일반 도락하고 차이점은 손잡이를 잡았을 때 특수 마감 처리된 천연 소재 때문에 99.9%가 균이 죽는다는 거죠. 항균 효과가 있는 천연 소재로 마감 코팅해서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항균 도락. 부식 방지도 뛰어나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장균이라든지 폐렴균이라든지 또 녹농균이라든지 99.9%를 잡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지켜주기 위해 노력한 결과 손끼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품도 탄생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가드를 설치하도록 제정이 되었어요. 라운드 타입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끼워 놓더라도 손끼임 방지를 어린아이들이 안 당하게끔 이렇게 지금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경첩을 대신해 특수 설계된 둥근 장치로 고정부 모서리 틈새를 차단했습니다. 양쪽을 다 손끼임을 방지하는 제품입니다. 아이들이 당하는 손끼임, 상해 이 부분 양쪽을 다 잡아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더불어 문의 높낮이 조절 기능까지 있는 문. 제작에 세심함이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도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응원합니다. 이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손끼임 방지 사고까지 생각을 해서 안전하게 문을 만들고 계셨는데 우리 재현님 엄마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겠어요. 저 사실 아이 어릴 때 저런 거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는 그쵸. 생각 드는 게 어릴 때 그렇게 문틈 사이에 이렇게 손이 자꾸 이렇게 끼어가지고 정말 막 놀란 적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렇게 딸보다 아들 집에서 이런 일이 정말 진짜 정말 붙잡아 놓고 싶은 정말. 예, 요즘은 또 아파트 지을 때 이
이 항균 기능이 되는 손잡이와 또 손김 방지 문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집 고를 때 이런 것도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똑한 스마일 가족들의 건강 비결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바로 물. 그중에서도 씻는 물에 관한 건강 정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죠. 춥고 건조한 계절이 돌아오니 아이들의 피부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새 아이의 엄마 전윤희 주부. 특히 아토피가 있는 둘째 딸의 피부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 피부 상태인데요. 심할 때는 이렇게 막 딱쟁이도 주고 피가 날 정도로 아이가 긁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 볼 때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이들의 피부 건강을 위해 생활 전반적으로 피부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더 깐깐하게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씻는 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독특한 디자인의 샤워기가 눈길을 끄는데요. 샤워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연수기예요. 저희 아파트가 15년 정도 돼서 제가 쓰면서 뭐 잔류 농약이나 잔류 오염물질이 나올까 봐 좀 걱정스러웠거든요. 노후된 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이 피부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알아보고 욕실용 연수기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돌려서 금방 뺐잖아요. 이렇게 설치도 쉽고 빼는 것도 쉽고 해서 제가 여행 갈 때나 친정 갈 때 갖고 가서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녀가 선택한 욕실용 연수기는 보일러 배관용과는 다른 신개념 연수 장치입니다. 5단계 연수 과정을 거쳐 파이오터 시스템과 뛰어난 3중 필터링 기능으로 이온화된 미네랄을 남기고 불순물은 최대한 제거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붉은기도 좀 없어지고 또 많이 좀 긁었었는데 이제 긁는 것도 거의 완화돼서 많이 좋아졌어요.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피부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주부. 앞으로도 가족 모두 건강하세요. 우리 보통 해외여행 갈 때 왜 맞다.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물이 굉장히 걱정되는 나라들이 맞아. 있잖아요. 물질이 근데 지금 다르니까. 이 연수기가 가지고 다니는 연수기라고 하니까 이걸 너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욕실용 연수기가 또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좀 오래됐거든요. 좀 설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수돗물 자체가 연수된 거라서 먹어도 안전할 만큼 정화된 거라고 하는데 가정에서 이제 수돗물 사용을 꺼려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수도 배관의 노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수도관 중에서 32.4%가요. 21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1년에서 21년 이상의 노후 배관은 전체의 61.3%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가정 내 노후 수도 배관은 자체 부식과 외부 이물질 유입으로 오염물질이 쌓여서 피부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가 있으면서 또 배관 수명까지도 단축시킨다고 하니까 한번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특히나 물 사용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물이 정체되면서 수도 배관 안에 수돗물에 녹아있던 모든 중금속들이 침전돼서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유명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하나의 원인도 중금속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쌓인 중금속들은 결국 수돗물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연수기가 또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선택할 때 좀 뭔가 이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연수기 같은 경우에는 먼저 물 분자가 51에서 53Hz에 근접한 물을 생성하는지 또 녹물, 석회분 등의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통수량이 좋은지 또 마지막으로 이 미네랄은 살아있고 비소, 우라늄 등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지 따져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차근차근 그냥 인내심을 갖고 많이 따져보고 맞아, 그러네요. 또 과유불급도 잊으면 안 되고 맞아. 요즘 사실은 그 피부 건강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이 뭔지 꼼꼼하게 잘 따져서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현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좀 제가 알고 있는 건강 정보를 좀 양태반. 네, 전달해드려서 너무 기분 좋은 게 왜냐면 항상 스마일에서 받기만 했는데 뭔가 좀 알려드린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 네. 스마일은 무조건 최고입니다. 자랑이죠.
자,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유익한 건강 정보로 우리 11월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당신을 웃게 할 건강 정보 뭐라고요? 스마일!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